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팀 허재민 매니저입니다. 저희 내용에 저희가 공지에 나간 거는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 구현 사례 공유라고 나갔는데요. 실제적으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실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리얼타임 로그 모니터링 애널리틱스 플랫폼 피몬 플래닝몬을 지탱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저희 SK 플래닛에서 얼마나 로그를 쌓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루에 한 30에서 50억 건, 그러니까 30에서 50억 라인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멀티라인 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한 집계된 결과에서요. 실제로 뭐 라인 처리로 보면은 30에서 50억 건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종류별로 웹 액세스 로그가 한 10억 건 이상 되고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라 그래서 와스나 그 웹서버가 아닌 서버들에서 들어오는 게 20억 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으로 보면 하루에 한 2에서 5테라 정도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요 서비스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실업 월렛이 압도적인데요. 실업 월렛이 한 10억에서 20억 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50입니다. 뭐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52에서 엄청 또 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대상 서버가 저희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저기 인프라 쪽하고 협의가 돼서 기본적으로 서버가 깔리면은 서버를 받으시면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다 깔려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 모니터링은 전체 서버에 대해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그 수집 서버, 로그 수집 중인 서버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다 에이전트는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 시켜야지만 이 실제로 수집을 하거든요. 그 로그 위치를 정하고 그렇게 된 서버들이 1676대고 근데 그 서버 하나하나가 또 여러 개의 로그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그 파일들을 다 합치면은 7370개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다 스트림으로 땡겨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정도면 그리고 저희 회사의 또 특징이 저희가 뭐 한 가지 대표 서비스 위주가 아니고 되게 여러 대표 서비스가 또 안에서 또 세부 서비스들로 나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들이 많고요. 로그 형태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남기는 패턴도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모니터링을 갑자기 모니터링 얘기가 굉장히 올드한 얘기인데 최근에 좀 이쪽 분야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은 좀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제가 모던 로그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그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애널리틱스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시작은 제가 생각할 때 스플렁크가 사실 굉장히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상용 솔루션이고 엄청 비싸죠. 근데 그걸 기준 그 이후에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키바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ELK 쪽 해서 오픈 소스로 된 것들이 지금 엄청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굉장히 뭐 다른 것보다 일단은 데이터와 뭔가 그래프를 같이 보여주면서 뭔가 분석이 되고 좀 화면 자체가 일단 화려합니다.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던 지금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모니터링 기술들이고 특히 그 중심에 로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스템 매트릭 위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은 지금 모니터링은 이제 시스템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그 모니터링이 기본이고 어느 정도 로그에 대한 분석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강화된 로그 모니터링이 이제 최근에 이제 모니터링 추세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게 ELK 스택이라고 해서 ELK 아키텍처는 아마 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ELK란 게 엘라스틱 서치를 중심으로 뭐 수집단 쪽에 이제 로그 스태시하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의 키바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저기 컬렉션에 자체적으로 이쪽 회사가 이제 사업화를 하면서 수집 부분에 에이전트들도 직접 자기네들이 비치라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하는 일들이 컬렉션해서 뭔가 전송해 가지고 그걸 저장해 놓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화려하게 보여주고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 아키텍처를 저희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POC 같이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했을 때 이게 엘라스틱 서치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런 걸 보면 그거는 또 저기 그 스플렁크를 보셔도 스플렁크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쪽이 그 비싸게 이유가 스토리지 용량 단위로 봤는데 결국 저장 많이 하고 성능이 좋으려 그러면은 자기는 스플렁크를 많이 사야 되거든요. 뭐 근데 새로 만들어진 애들도 그런 비슷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저장소 그 스토리지가 저장하면서 저장도 하고 뭔가 분석 기능까지 해서 이걸 많이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실제로 해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작은 규모에서 한 100대, 200대 뭐 이런 규모에서 로그 수집해서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커지면은 이 엘라스틱 서치를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지금 개발한 피몬 플래닛 몬 해서 전사 모니터링 플랫폼이 있고요. 이거 한 번씩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들어가 보셨을 텐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던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들 그 이상의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럼 피몬을 지탱하는 기술이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봤는데요.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5가지의 이제 컬렉션하고 그걸 전송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장해 놓고 다시 이제 화면으로 잘 보여주고 이 기능들을 5가지를 저희가 실제로 이제 각각을 해결해 나갔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자세히 좀 보시면은 컬렉션 부분에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서버가 처음 시작할 때 13만 해서 한 1000대? 뭐 이 정도에서 규모에서 시작했거든요. 1000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은 사실은 더 줄었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분할하면서. 근데 그 수천 대의 서버에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애들에 대한 헬스 정보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로그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그냥 설치만 해놓고는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 그것들을 위한 기능들을 각각 다 넣었고요. 그게 이제 그걸 또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또 개발하는 것보다는 또 특히 이때 이전에도 뭔가 수집하는 솔루션들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데 그것들에서 문제가 각각 서버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조사를 해봐서 다 C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 충분했고 거기에 관리 기능을 저희가 다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 컬렉트 D를 보시면 저게 시스템 매트릭을 수집하는 에이전트고요. 그리고 NX 로그라고 해서 C로 된 로그 파일을 수집하는 에이전트인데 거기에서 그 C로 된 C로 된 에이전트를 이제 수정해서 조금 그 관리 기능하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카프카로 전송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내부에서 저희 팀의 C 개발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에이전트 부분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전송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여러 센터에서 한 곳으로 모아야 했고 그리고 센터 간에 그 전단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회사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가 끊길 수는 있어도 유실은 최대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한 아키텍처로 고민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카프카를 중간에 놓고 카프카에서 버퍼링을 해줍니다. 그 버퍼링을 해주고 그 버퍼링한 데이터를 로그스태시가 끌어가서 중앙에서 또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로그 스트림 애널리틱스 그 서버들을 실제로 직접 구현했습니다. 직접 구현한 뭐 물론 오픈 소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구현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실제로 그 내용에 한 4가지 정도의 서버가 있는데 실제 로그 파일을 뭔가 분석하는 거는 서비스몬이라는 서버가 하고 그리고 시스템몬은 아까 시스템 매트릭들 그리고 알람몬은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얼러팅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로그몬은 이제 로그 파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할 때 검색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처리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를 스토리지로 쓰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의 그 엘라스틱 ELK 아키텍처에서는 그 엘라스틱 서치가 분석 기능을 같이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그 분석 기능이라고는 저희 여기 약간 그 단순한 시간 어그리게이션 기능 정도만 쓰고 실제로는 순수하게 좀 저장 목적으로만 씁니다. 저장을 하는데 대신 특이하게
매트릭 스토리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것이 이제 타임 시리즈 DB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로그나 이런 매트릭들은 시간 단위로 계속 전송이 될 때 그것들을 시간 단위로 쭉 그 저장을 시간을 나눠서 다 저장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시간 단위의 어그리게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위주로 엘라스틱 서치를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거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국내에서는 좀 사례가 좀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시도해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주로 쓰는 용도가 이제 인덱스드 로그 스토리지로 그냥 로우 로그를 다 저장해 놓고 조회하는 용도로 예, 그 기능 그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클러스터가 두 개 다 각각 분리돼 있고요. 각각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을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키바나를 직접 쓰지 않고 키바나를 오픈소스 쓰지 않고 이 부분도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뭐 그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도 사실 여기 써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보시면은 그 뭐 좀 제가 직접 비주얼라이제이션 개발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지만 좀 다릅니다. 한번 꼭 한번 접속해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주로 한 부분이 그 로그 스트림 애널리틱스 서버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보면은 앞에서 다른 것들은 오픈소스를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왜 이게 사실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왜 직접 개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내부에서 그 스팍이나 스톰이나 이런 거 그걸 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자가 이제 제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될 때 이전에 제가 하드웨어에 대한 경험은 좀 있거든요. 좀 하드웨어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면은 사실 오픈소스를 또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특히 또 2년 전에는 그다지 성숙하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한 게 뭐냐 그걸 봤을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로그가 서버 단위로 그 서버에 각각 서버 단위로 호스트 단위로 올라오는데 그 호스트 단위로 로그를 그냥 그 호스트 단위로 뭔가 간단한 통계들만 내야 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알람을 전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픈소스들의 알람을 제공하는 건 없었고요. 그런 것들 간단한 수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석 엔진 저런 것들을 쓰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뭔가 연관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실제 빅데이터 분석 쪽에서 쓰는 기능인데 저희가 그 정도의 그 분석 기능을 쓸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뭐 처리 성능이 수평적으로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운영할 때 편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기 뭐 카프카 컨슈머 클러스터라는 걸 달아놨는데 저희가 저걸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수평적 확장이나 뭐 안정성은 다 보장된다고 하는데 오픈 소스로 할 때 사실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를 쌓는 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이 진짜 편리한가? 그럼 또 뭐 얀 같이 뭐 스팍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또 이런 것들 운영 또 솔루션을 알아야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 땅이 아니고 뭐 너무 이제 실제로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닐 수가 있는데 너무 큰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적당하게 진짜 필요한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들을 써서 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결하려는 것이 되게 간단한 통계 구하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맞나? 뭐 이런 것과 실제 뭐 프레임워크를 익혀야 되고 스팍 같은 경우에 저희 또 스칼라도 배워야 되나? 뭐 그리고 막 또 얀으로 관리 이런 것들 뭔가 솔루션이 계속 뭐 작은 걸 하려고 이렇게 큰 게 일단은 아니었는데 뭔가를 많이 붙여야 되는 상황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실제 뭐 오픈소스 그때 당시에 성숙도 문제도 있었고 또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이어서 뭔가 인프라 엔지니어링 팀한테 저희가 그 고객 뭐 저희가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기한을 해가지고 하는 구조 저희 팀은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클러스터를 또 구축하려면은 또 한 뭐 5대 물리 장비로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미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 이미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카프카 컨슈머 클러스터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던 자바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스프링 부트라는 걸 통해서 이런 백엔드 서버를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굳이 그런 오픈소스로 된 솔루션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카프카 컨슈머 클러스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프카에서 기본적으로 카프카를 쓰면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클러스터 안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옵션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은데요. 다 그룹으로 묶으면은 그 클러스터로 묶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스케일 아웃과 뭐 페일오버나 그리고 그 이그젝틀리 원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저희 데이터 처리 스트림으로 처리하실 때 정확하게 한 번만 딱 확실하게 보장해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좀 몇 가지 처리 사항이 있는데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 반드시 키를 한쪽으로 딱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키를 꼭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고 그리고 그룹에만 들어가면은 그룹 안에서는 분명히 한 명만 받습니다. 한 명만 정확하게. 물론 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받았는데 죽으면은 다른 쪽으로 죽은 거에 대해서 보내주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조금 알고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내는 프로듀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시간상으로는 B가 먼저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읽는 쪽에서 B를 먼저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B에서 보낸 것들에 대한 순서는 정확하게 지켜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걸 쓰실 때 유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던 자바. 그래서 모던 자바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자바 8 이후에 나온 얘기죠. 근데 이거를 굳이 다른 쪽을 안 쓰게 된 이유도 사실 또 앞에 이제 클러스터 기능을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실제로 그 분석 기능을 처리할 때 아무리 간단한 거지만 이것들을 일일이 다 통계를 내고 뭔가 이거 데이터 들어온 것들을 일일이 처리할 때 되게 굉장히 또 복잡한 기능 뭔가 많이 또 자바는 또 막 행사 코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바 8에 람다 익스프레션이 들어와서 또 스트립 API가 있어서 그 스트립 API 사이사이에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넣어주면은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을 쉽게 뽑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또 스트립 API에 이미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 쓸 수 있는 API들이 거의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서머리 스태틱스라고 해서 스트림을 이제 넘버형 스트림으로 바꿔서 받아낸 다음에 저 객체를 리턴 받아서 안에서 get sum, get average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이미 다 API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처리할 때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스레드 만들어서 또 할 때 자바에서 또 불편한데 저희 컴퓨터블 퓨처 안에 저기 서플라이 어싱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람다 표기법으로 메소드만 그냥 넣어주면은 요즘 다른 프레임워크들에서처럼 쉽게 백그라운드로 내가 뭔가를 다른 스레드로 분기시켜서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바 8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쓴 게 또 이제 자바로 직접 데몬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몬을 만들 때 진짜 그냥 자기가 자바 해가지고 실행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스프링 부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특히 자바로 뭔가 서버를 만들 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특히 또 자바로 이걸 또 만들 때 뭔가 헬스 체크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간단하게 REST API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저 액추에이터라는 기능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했고 거기서 또 그 JVM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한 거를 약간 좀 추가 개발을 해서 약간 그래프로 표시하는 기능들을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이제 저기 스프링 캠프에서 발표한 자료가 저기 있고요. 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저기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보시면은
스프링 부트를 활용해서 백엔드 데몬 서버를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그냥 뭐 단순히 스트림 처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냥 뭐 들어온 걸 그냥 뭐 들어오면 그냥 나가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로그가 정말 비정형 로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정형화되게 바꿔야 됐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매트릭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 방법에 실제 아까 그 키바나 그 ELK 아키텍처에서 그 로그스태시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 그 디라이브드 필드를 뽑아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 이게 글록이라는 어떤 표기법을 사용해서 드라이브 필드를 추출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것만 가지고는 바로 통계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걸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키타입 익스프레션이라는 표기법을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표기법으로 정의를 하면은 기존 그 디라이브 필드를 추출하면서 동시에 어떤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보시면은 뭐 타입이 한 4개 정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된 타입을 저희가 그 타입별로 표준화된 통계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워드 같은 경우에 워드라는 타입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필드에 나오는 워드를 각각을 다 뽑아서 각각의 몇 번이 나왔는지를 세주고, 그리고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된 거를 쭉 리스트로 받아서 그 아까 통계를 간략하게 다 뽑아줍니다. 그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저기 마지막에 아웃풋에서 그 입이 어떤 타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 있는지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다시 자신이 필요한 아웃풋 형태로 다시 가공해서 매트릭으로 변환해서 전송을 해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을 쭉 밟아 나가고 있고요. 그것들이 작년에 저희 특허로 출원을 했고요. 뭐 여기 앞에 키타입 익스프레션하고 저희 통계를 표준 포맷으로 나온 통계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에 관해서 특허로 특허를 출원을 해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갑자기 뭐 피몬 이제 아키텍처에 피몬 아키텍처가 뭐냐, 이게 왜 근본도 없이 나온 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ELK라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봤지만 걔네는 스트림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정의를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봤더니 올 초쯤인가 어디서 되게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빅데이터 쪽에 발표에서 카파 아키텍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좀 빅데이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람다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치잡하고 스트림잡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의 이제 스트림 쪽만, 배치잡은 필요 없고 스트림 쪽으로 모든 걸 해보겠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카파라는 말이 또 뭐냐 그랬는데 카파는 람다 앞에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거를 얘기한 애가 뭐 그런 그 글들을 써놨고요. 실제 거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주로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곳이 링크드인이고요. 링크드인이 이 아키텍처로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링크드인에서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하루에 저희가 아까 50억 정도까지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1조 로그 건수가 1조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그 카파 아키텍처로 통해서 스트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내용을 읽어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핑해 보면은 카프카를 똑같이 쓰고 있고, 프로세싱은 저렇게 새로 저희가 직접 구현한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엘라스틱스치 이쪽은 프로세싱 쪽 쌈자라고 이제 새로 카프카에 붙여서 스트림 처리하는 주로 하는 애가 나왔고요.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참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지금 2년이 좀 넘었거든요. 넘으면서 계속 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처리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저희
제가 뭐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저희 팀 멤버들이 다 같이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수천 대 서버에서 로그나 뭐 이런 걸 수집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뭐 버퍼링해서 뭐 가져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거를 하기까지의 설정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DB로 엘라스틱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니까 좋길래 그렇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또 로그가 1테라, 뭐 보통 어디 이렇게 다른 데서 얘기하는 데서는 뭐 하루에 뭐 몇백 기가 뭐 이 정도 수준의 국내에서 뭐 어디 안 알려져서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5테라바이트씩 지금 매일 쌓고 있는데 엘라스틱에, 그런 경우에 엘라스틱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그리고 실제 화려한 저희 프론트엔드 이 개발을 저희 팀에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스트림 데이터 처리할 때 이슈로, 이거는 제가 했던 일이지만 뭐 진짜 정말 진짜 스트림 처리에서 제일 문제는 뭐 알려진 만큼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뭐 어느 정도다 하면 그 정도 양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만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서버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사실 그 스로틀링이라는 기능을 넣어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얘가 일정 수준만 항상 처리하고 좀 지연 처리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림에서 장애가 나고 이러면 복구 못 하지 않냐. 하지만 저희는 또 로그 데이터고 또 계속 최대한 복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구간상 이론상으로는 100% 복구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하기에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고 혹시 운영하시는 분 중에 피몬을 아직 안 쓰시고 계시면은 한번 꼭 접속해 보시고요. 저희 사내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피몬 운영을 여기 해보시면은 피몬으로 이게 운영할 때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특히 패턴을 걸어서 알람을 받고 내 로그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알람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자세하게 교육을 하고 실제 개발하신 분들하고 아까 앞에서 이게 다 설명드리지 못한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사내 교육 과정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꼭 공지가 뜨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예. 저희는 1분 단위로 무조건 하고요. 그리고 예. 예, 저희는 이벤트 타임 기준. 정확하게는 소스에서 에이전트에서 수집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수집할 때 타임을 남겨주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남겨주는 애에 대해서는 타임을 디텍팅해서 그 타임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로세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에이전트가 로그를 수집할 때 에이전트에서 타임을 남겨서 그걸 씁니다. 예. 그 에이전트에서 수집하는 경우는 늦게 들어오는 건 저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 에이전트가 로그 파일을 늦게 수집하진 않거든요. 거의 저희 봤을 때 밀리세컨드 내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정확한 타임은 거기 그 에이전트가 찍어주는 타임이 거의 그 실제 로그를 남겼을 때랑 차이가 없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 할 때는 그 타임을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에이전트가 남겨준 타임을 기준으로. 그래서 1분 단위로 끊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1분 단위로 끊어서 뽑고요. 예. 예, 결론적으로 완전히 지금은 독자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두 개가 다른 게 저희는 들어오는 데이터가 그냥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 그게 없고 그냥 최종적으로 매트릭, 아까 시간 단위의 매트릭을 뽑아내는 게 중심이고요. 사실. 그래서 분석이란 게 그런 큰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스트림 처리 정도? 이렇게 저희는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